13회부터 볼게. 13회는 이제 1차 함수의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그래프 성질? 그래프 성질 쪽이네. 오케이. 일단 여기 보면, 우리 1차 함수에서, 자, 그래프의 성질인데,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잖아. 1차 함수를 쓸 때. 맞지? 여기서 이제 a, b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이제 좀 살펴볼 건데, 요 앞에 a가 담당하는 게 뭐야? 기울기지, 기울기. 그 다음 b가 담당하는 건 뭐지? y절편이지, 그지? 기울기하고 y절편인데, 요건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해를 하면 쉬운데, 일단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그래프의 그 개형은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맞아?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우리가 배웠잖아, 앞에서.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y절편 b가 양수라는 거는 얘는 y축과의 그 교점이 양수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b가 음수일 때, 음수라는 거는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에서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난다는 얘기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기울기랑 그다음 y절편 요 두 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2x-1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 물론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서 x축이랑 y축에 그 점을 찍은 다음에 연결만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게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인데, 근데 모든 문제를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단 말이야.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가 여기를 지나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 맞지? 다 계산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림만 그리는 거야. 지금 기울기는 양수지, 그리고 y절편이 음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y절편이 음수니까 x축 밑에서 이제 교점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대충.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 그려지는 게 조금 달라지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기울기 양수의 y절편 양수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지? 그렇지. 1, 2, 3이지. 1, 2, 3. 이렇게. 그치?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서 y축과의 교점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1사분면과 2, 3사분면을 지나고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a가 양수면서 b가 음수인 경우는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지?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 음수. 1, 3, 4라는 그래프가 나오지. 맞지? 1, 4분면과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잖아. 기울기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니까.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이번엔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는 요거는 어디 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야?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서? 그치? 1, 2, 4지. 1, 2, 4. y절편 양수니까.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지. 맞지? 여기는 이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은 a가 음수면서 b도 음수인 경우. 이거는 몇 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지? 그렇지. 2, 3, 4겠지. 2, 3, 4.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서 y절편 음수니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1,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래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치?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했던 기울기랑 y절편의 그 부호를 보고 대충 너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됐니?
요게 이제 일단 첫 번째 그래프의 그 성질에 대한 내용이고, 부호에 따른 성질이겠지. 그리고 y절편이 0인 경우는 여기 쓰진 않았는데, y절편이 0인 경우는 이제 그 y는 ax라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이거는 당연히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렇게 나오는 거 두 개밖에 없지. 맞지? 그래서 요 그래프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마지막에 함수할 때 배웠잖아. 맞지? 정비례 그 할 때. 그래서 그냥 요런 그래프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거나 아니면 2, 4분면과 4, 4분면만 지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기울기에 따라서. 맞지?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뭐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이라서 요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게 잘 나오지. 그래서 요것만 잘 할 줄 알면 그러면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부호에 따른 그래프의 그 개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두 직선의 위치 관계거든. 몇 가지가 있지? 위치 관계 총? 세 가지 있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네 가지로 배울 거야. 하나를 더 추가로 배우는데 일단 지금은 세 가지로 배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게 있어.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 자, 요거는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두 직선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대충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요렇게. 맞아? 그래서 요 두 직선을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한 직선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고 또 다른 직선을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라고 할게. 이렇게 두 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지금 요 직선과 이 직선은 기울어진 정도가 좀 다르지. 맞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어디선가는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쭉 이제 그러니까 앞뒤로 쭉 늘어나는 거니까 언젠가는 이제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울기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평행하다는 건 너네 기찻길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 만나지 않는 거지. 맞지? 그래서 만나지 않는 그림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그럼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건 결국 기울어진 정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y절편은 달라야 돼. 만약에 y절편까지 똑같으면 교점, 그 y축과의 교점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 둘은 완전히 같은 식이 되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까지 같아버리면 평행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인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y절편은 다르다라는 그 조건까지 같이 써줘야 된다. 이건 너네가 여기서 가장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요거는 잘 기억을 해.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는 잘 기억을 하는데 요거를 잘 기억을 안 해서 요 부분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요거 확실하게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게 같은 한 세트야. 이게 알지? 기울기가 같으면서 y절편이 달라야, 그래야 만나지 않는 평행의 관계가 나오겠지.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치인데, 일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포개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겠지. 두 직선이 포개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울기하고 y절편이 전부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좀 해주면 되겠지. 요 조건 만족하면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니? 요게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딱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기울기가 다르면 되고, 그 다음 평행하려면 기울기 같고 y절편 달라야 되고, 일치하려면 전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아까 내가 그 부호에 따른 그 성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13회에 대한 내용이야.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요것만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자. 이거 내가 안 했었나? 13회 우리 13회부터 하는 거 맞지? 그지?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좀 더 얘기해 볼게. 저 이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앞에서 이런 얘기는 한번 했을 거야. 자,
자, x축과 y축을 하나 그려놓고, 그리고 직선을 내가 한 두 개만 그려볼게. 직선을 내가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 이렇게 두 개만 한번 그려볼게.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y축에 좀 더 가까운 직선은 뭐지? 2번이 좀 더 가깝지, 그지? 그러면은 1번의 기울기를 a라고 하고 2번의 기울기를 b라고 하면 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크지. 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 맞아? 그리고 음수 쪽 직선도 두 개만 그려볼게. 자, 여기를 3번하고 4번이라고 해보자. 그럼 3번하고 4번 중에서 y축에 가까운 놈은 또 누구야? 3번이 좀 더 y축에 가깝지, 그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3번의 기울기를 내가 그러니까 c라고 하고 4번의 기울기를 d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크지? 3번이 더 크지. 그러니까 c가 d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맞아? 그러면 지금 양수 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흰색 그래프가 양수 쪽,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고 노란색 그래프가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인데 양수인 경우에서는 그냥 기울기가 클수록 y축에 더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음수 쪽에서는 그게 반대로 되지. 맞지? 반대잖아. 기울기가 작을수록 아이고 미안해. d가 더 커. 시각이 아니라 d가 크다네. 이거 더 커. 오케이? 음수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y는 마이너스 x라고 치면 얘는 y는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x?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보자. 이게 더 큰 거잖아.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크지? 맞지? 그래서 d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저 기울기가 작을수록 y축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했었어. 양수든 음수든 그냥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양수 쪽에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음수 쪽에선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지.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됐어?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 빨간색에 대한 내용 말고 지금 요 노란색이랑 흰색에 대한 내용만 보면 좀 헷갈리잖아. 규칙이 좀 반대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a니까 a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해주면 돼. 절대값 a가 클수록.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1에서 각각 절대값을 씌우면 누가 더 큰 거야?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은 더 크지. 맞아? 그러니까 c가 더 커지잖아. 맞아? 그러면 c가 d보다 y축에 가까운 게 맞겠지. 이해하니? 그러면 이제 이 양수 쪽에서의 규칙이랑 이제 같이 이제 이어지니까 똑같잖아, 이제 규칙이.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이해하니? 물론 이거를 이제 외워주면 정확하게 외울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요거는 외우기가 좀 쉽진 않아. 좀 헷갈려. y축에 클수록 y축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작을수록 가까웠는지 아니면 뭐 클수록 x축에 가까웠는지 아니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웠는지 뭐 이런 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너네가 이제 대충 그려보는 거지. 한 두 개 정도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수 쪽은 사실 음수 때문에 이런 걸 만든 거기 때문에 양수 쪽은 그냥 생각하면 돼. 그냥 이제 뭐 이거 알고 그러니까 이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거 알잖아. 맞아? 그래서 양수 쪽은 그냥 그려내니 하고 음수 쪽에서 한 두 개 정도 그려본 다음에 얘가 더 그거네 작네. 그럼 절대값은 얘가 더 크네.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구나. 뭐 이렇게 이제 너네가 판단해주면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너네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는 거지. 이해하냐? 그렇게 해서 찾으면 돼. 그러면 지금 요 2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 씌웠을 때 제일 큰 놈을 골라주면 되잖아. 누가 제일 큰 거야? 4번이 제일 크지? 그 답이 4번이야. 이해하니? 그러니까 요 2번 문제를 풀기 전에 너네가 x축, y축 그린 다음에 음수 쪽 그래프 요렇게 두 개만 좀 그려본 다음에 그럼 절대값이 클수록 이게 이 y축이 가깝구나 라는 걸 판단해서 이제 보기에서 찾아주는 거지. 됐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요만큼 이제 여기까지가 13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네가 그냥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4회로 좀 넘어갈게. 자, 14회 쪽은 1차 함수의 이제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은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식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질들을 찾아서 문제를 풀었다면, 여기는 거꾸로 이제 식 자체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종류가 지금 총 한 4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어진 거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y 절편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되게 이건 굉장히 쉽지? 만약에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5라고 나왔어. 그러면 식을 뭐라고 쓰면 돼, 그냥? y는 3x 플러스 5라고 쓰면 끝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건 안 나와. 이런 건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안 나와. 일단 이게 근데 첫 번째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되고, 계산도 아니지 솔직히 이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다고 생각할게. 그 1차 함수가 지나는 한 점, 그게 하나 주어지고 기울기 주어진 상태. 요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요걸 이용해서 이제 3번, 4번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기울기가 3이고 이제 2,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1차 함수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일단 기울기가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y는 3x 플러스 b라고 일단 쓸 수 있잖아. 맞지? y절편 모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2,3을 지난다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3은 6 더하기 b니까 b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3을 구했으니까 요 구한 마이너스 3을 다시 요 식의 b에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이제 써주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1차 함수의 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됐니?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세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 2,3하고 5,12 뭐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 2개가 주어진 거지. 기울기를 모르고 그냥 지나는 점이 2개가 주어진 거야. 그럼 이런 상태에서 식을 구하라고 나온 건데, 일단 이 2번이 가장 기본이라고 했잖아. 2번이. 우리는 이제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모든 1차 함수의 식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니? 사실 이것도 잘 보면 y절편이라는 것도 또 어찌됐거는 이제 지나는 점이 주어진 거긴 하잖아. 물론 식의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숫자가 이제 y절편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긴 하지만, 얘도 어찌됐건 0,5라는 그 점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이.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모든 1차 함수의 식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지금 여기서는 지나는 점은 2개나 주어졌으니까 괜찮은데 뭐가 없어 지금? 기울기가 없잖아. 그럼 이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따로 구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럼 기울기 먼저 구해보면, 기울기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두 점 이용하는 게 있으니까 5-2분의 12-3에서 계산하면 얼마야? 그치? 3 나오지. 3분의 9니까.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건 다시 2번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y는 3x에다가 플러스 b라고 쓰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대입해서 b 값을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숫자가 작은 게 좀 쉽겠지, 계산하기가. 그래서 2,3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얘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b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와서 y는 3x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요게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지나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 기울기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와 이제 지나는 점 하나를 잡아서 식을 구해서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절편.
네 번째는 절편이 주어진 건데, 그러니까 x절편과 y절편 두 개가 있잖아, 종류가. 그래서 그 두 개가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1,0하고 0,-3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물론 이거에 관련된 식이 있긴 해. 거기 기울기를 마찬가지 이것도 근데 점 두 개가 주어진 거니까 2번이, 그러니까 3번이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 어찌됐건 얘도 절편이라고 하긴 했지만 지나는 점 두 개를 주어준 거기 때문에 3번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서 기울기를 또 구해주면 되는데, 거기 이제 교재에는 공식처럼 나와 있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 뭐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인가 뭐 그런 게 나와 있긴 한데, 그걸 공식으로 외우진 말고 그냥 이 방법대로 그냥 하면 돼. 두 점 나왔을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 있잖아. 그걸로 그냥 계산할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0분의 0--3이니까 계산하면 기울기 3이라는 게 나오지. 맞아? 그럼 기울기 3이니까 y는 3x라고 쓰면 되고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는 점을 두 개나 알고 있잖아. 맞아?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y절편이 나와 있지 지금. 그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만 구하면 오히려 1번 방법이랑 똑같은 거니까 훨씬 더 쉽잖아. 그지? 그래서 y는 3x-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됐냐?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한 방법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2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하나랑 지나는 점만 알고 있으면 1차 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오케이. 요게 이제 1차 함수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14회 같은 경우는 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야. 여기는 다 비슷비슷해. 여기는 뭐 딱히 없네. 오케이. 14회는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15회 해볼게. 좀 많이 나갔네. 할 수 있지? 괜찮지? 나가도 되지? 정현아? 몰라? 괜찮지? 정현이 근데 앞에 거는 했냐 너 혹시? 앞에 거는 못했나? 앞에 거 다 했나? 예. 다 했어. 잘했어. 오케이. 15회. 저 다음에 1차 함수 활용인데, 요거는 내가 설명할 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앞에서 이제 그 1차 방정식, 중1 때 1차 방정식 활용을 배웠었잖아. 맞지? 그때 우리 배웠던 이제 패턴이 이제 미지수 설정하고, 그지? 중1 방정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그 중1 때 배웠던 거는, 그러니까 미지수 x값 설정하고, 그리고 조건에 맞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활용이었잖아. 맞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또 배웠잖아. 그지? 연립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로 거기선 이제 미지수가 두 개 나오는 1차 방정식이니까 미지수 두 개 설정하고, 그리고 조건에 맞는 식 세운 다음에 그거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거. 그게 이제 2번이었잖아. 2번? 저 두 번째 중2 때 배운 거. 맞지? 연립방정식 활용.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 1차 함수의 기본적인 식의 형태가 y는 ax 플러스 b니까 여기서도 문자가 몇 개야? 두 개지? x, y 두 개잖아. 그치? 그럼 미지수 두 개를 설정을 한 다음에 x, y 두 개를 설정하고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맞는 식을 너네가 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딱히 내가 뭐 설명할 건 없어. 패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여태껏 배웠던 활용들이랑 패턴이 똑같아서 딱히 내가 설명할 건 없고, 문제 하나만 좀 몇 개 풀어볼게. 하나? 한 몇 개만 풀어보자.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자, 5번 같은 거 잠깐 보면, 길이가 30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초의 길이가 1시간에 5cm씩 줄어든다고 한대. 남은 초의 길이가 15cm라면 불을 붙인 지 몇 시간이 지난 것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미지수 설정을 먼저 해야지. x, y를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를 x라 두고 뭐를 y라고 둘래? 여기서는.
응? 15를 y? 15를 y?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식을 세워야지. 그러니까 x랑 y가 뭔지 일단 식을 세워야 되잖아. 초의 길이, 그지? 초의 길이를 뭐라 더? 줄어든 초의 길이? 그러니까 그냥 초의 길이가 아니라 줄어든 초의 길이? 줄어든 초의 줄초를 뭐라 둘 건데? 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x 이렇게 미지수 설정했고, 그럼 이걸로 식을 세워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15는 15는 어떻게? 30. 15는 30. 30 마이너스 5x 이렇게? 15는 30 마이너스 5x 이렇게? y는 5x 이렇게? y는 5x y는 5x 그 다음에 자, 일단 볼게요. 지금 만약에 줄어든 초의 길이를 y라고 하고 시간을 x라고 두면, 이렇게 두면 y는 5x라는 식이 맞긴 하지. 이게 맞아. 왜냐면 x가 1대, 그러니까 x가 지금 x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x가 1시간일 때 5cm씩 줄어든다며. 맞아? x에다 1 넣으면 5cm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 다음 2 넣으면 10cm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맞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남은 초의 길이가 15cm라며. 그럼 원래 처음 초의 길이가 얼마였는데? 30이었지. 그럼 얼마가 줄어든 거야? 15cm가 줄어든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y가 줄어든 초의 길이가 15cm니까 15는 5x라고 해서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지. 그럼 5로 나눠주면 x값은 얼마야? 3이니까 3시간 후에 15cm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도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식은 이런 거지. 그냥 초의 길이를 y라고 할게. 전체 초의 길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시간을 x라고 하면, 얘는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처음 초가 30cm였지, 그지? 그럼 30cm에서, 시간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길이가 줄어들잖아. 맞아? 1시간에 5cm씩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5x라고 써주면 이게 조금 정확한 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1시간 후에 1 대입하면 얘는 25cm란 얘기지. y가. 2시간 후에는 20cm란 얘기고. 이해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남은 초의 길이가 15라 했으니까 y가 이제 그냥 초의 길이였으니까, 그죠? 애초에 초의 길이였으니까, 얘가 이제 15일 때, 그때 이제 x값을 찾아라, 그런 말이지. 이렇게.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5x니까, x는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하니, 뭔 말인지? 요 식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되잖아. 이해하니,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식을 기껏 만들었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지금 줄어든 초의 길이를 y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었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 30이었는데 15가 남았다는 거는 30에서 15를 뺐으니까 15만큼 줄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15를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 식 하나 만들어 놓고 요걸로 땡이 아니라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완벽한 식은 아니지.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식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대입만 하면 이제 x값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이해하니 무슨 말이지? 됐지? 요 식도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충분히. 근데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지, 내 말은. 그냥 처음에 식을 이제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만 이제, 거기에다 대입만 해서 쓸 수 있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대입만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생각을 또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 그치? 얼마나 줄어들었지를 생각하면서 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비추천인 거지. 이해하는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 미지수 설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미지수를 설정하는 게. 됐어? 이해하냐? 자, 나머지 다 비슷비슷해.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아마 거의 다 똑같을 거야. 지금 나오는 게 뭐 기름이 제일 많고, 사실 기름이 제일 만만하지. 기름이랑 이제 온도, 높아질 때마다 온도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 그치? 온도에 대한 것도 있고, 물 채우는 것도 있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식 세운 다음에 계산해보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16회인데, 자, 요거 한번 볼게. 자, 이 16회는 이제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을 연결을 좀 할 거야. 1차 방정식을.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우기 전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잖아, 이미. 맞지? x, y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을 배웠잖아.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4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럼 방정식이니까 보통 이제 해를 찾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요거 해가 뭐 어떻게 되지? 요거 만족하는 해가? 몇 개 있지? 무수히 많지, 기본적으로. 그지? 더해서 4 되는 건 무수히 많잖아. 맞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딱히 해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지, 그지? 해가 무수히 많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요 1차 방정식을 y를 냅두고 x를 반대로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식이 나오는데, 요 식의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얘를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근데 결국 이 두 놈은 어떻단 얘기야? 똑같은 거지. 그치? 이항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의 형태만 조금 바꾼 거 아니야? 좌변을 y라고 놓고 우변에 x에 관련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를 함수 형태라고 해서, 그래서 1차 함수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좌변에 그냥 x, y를 다 놓고 방정식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근본적인 식은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두 놈은 결국 이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결국 1차 방정식에서의 이거의 이제 해라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1차 함수가 지나는 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 예를 들어서 이제 x 플러스 y가 4라는 거를 만족하는 순서쌍 중에 1,3 같은 게 있잖아. 맞아? 1,3 같은 거. x가 1이고 y가 3인 거.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 이거 성립하는 x, y 값을 찾은 거니까. 맞아? 그럼 1,3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이 1차 함수가 얘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이해하니? 1,3이라는 그 점의 좌표를 지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서 1차 방정식에서의 해는 1차 함수에서는 지나는 점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하니?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차 방정식과 이제 그 뒤에서 배운 1차 함수, 이 두 놈에서 각각 배웠던 그 성질들이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니? 같이 섞여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잖아. 맞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이유는 x가 될 수 있는 값이 모든 값이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수. 뭐 2분의 1도 가능하고 3분의 1도 되고 뭐 3도 되고 5도 되고 모든 숫자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쭉 이어주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될 수 있는 숫자가 한정돼 있으면은 그 점만을 우리가 찍어주는 게 맞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1차 방정식에서 이거 만족하는 해가 이제 자연수라고 하면, 자연수만 된다고 치면
1,3하고 2,2하고 3,1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 자연수라고 치면.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함수의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나는 점이 딱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3개의 점만 찍어야 된다는 얘기야. 1,3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2,2를 하나 또 찍고 여기 그 다음에 3,1을 또 하나 찍어서 이렇게 3점만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할 때 그 x가 될 수 있는 값이 그냥 단순히 자연수인지 아니면 모든 수가 되는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돼. 자연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정된 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3개만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모든 수가 된다고 하면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이런 점들을 다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그것만 좀 차이를 구분을 좀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런 내용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1차 방정식이 x 플러스 y가 4일 때 이거의 그래프. 그러니까 방정식의 그래프라는 건 결국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지? 같은 거니까 어차피.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x, y 값의 범위가 자연수라고 하면 이렇게 점 3개밖에 안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3점만 딱 찍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모든 수 전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쭉 이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그래서 저런 걸 수의 범위도 일단 좀 잘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지를 결정을 너네가 해주면 된다. 그래서 방정식의 그래프라고 나오면 그냥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돼. 1차 함수의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 1차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얘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해. 직선의 방정식.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단원명,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를 한 번 더 배우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를 한 번 더 배우는데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이제 심화되는 내용을 더 추가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내용을 배우는데 거기서의 단원명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거기서 단원명이. 그러니까 이게 1차 함수가 생긴 모양이 직선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건 방정식이잖아. 얘는. 그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됐니? 그러니까 같은 거야. 미지수 여기서 그냥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라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지 당연히. x, y 2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놈이랑 1차 함수랑 같은 거고 그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 식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좀 바꿔 부르는 거야.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나오면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바꿔주면 이걸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름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지. 뭐 별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의 관계인데 같은 거야.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직선의 방정식 형태지. 그지? 그리고 얘가 1차 함수의 형태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y만 냅두고 다 이항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같은 거라고 나와 있지. 그지? 같은 거야, 같은 거. 그지? 그래서 그냥 뭐 이거는 지금 같은 거야 그냥. 별로 이렇게 굳이 뭐 이거는 뭐 괜히 복잡하게 나온 것 같은데 굳이 뭐 생각할 필요 없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나오는 이제 그래프가 또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자, 분명 1차 함수는 아니거든. 1차 함수는 아닌데,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 나오는 그래프야.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 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맞아? 요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인데, 근데 얘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1차 함수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1차 함수랑 똑같은 건데, 근데 그 똑같으려면 당연히 a랑 b는 0이 되면 안 되지. c는 상관없지만. 왜냐면 a가 0 돼버리면 x가 사라지니까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 b가 0 되면 또 y가 사라지니까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1차 함수랑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둘 다 x계수랑 y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은 붙어 있어야 돼, 당연히. 이해하지? 근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A랑 B 둘 중에 하나가 이제 0인 경우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A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아니지. 그지? 0이 됐으니까 1차 함수는 절대 아니야. 그럼 A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니까 이걸 Y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C 이항하고 B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식이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B분의 C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은 거야. Y는 그냥 3이라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그래프거든. 이건 너네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지금 여기 X가 있어 없어 여기에? X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뭐든 간에 X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항상 Y 값이 얼마란 얘기야? Y 값은 3이란 얘기지. 그치? X가 뭐든 간에 Y는 항상 3이란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렇게. Y는 3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X가 0일 때도 Y가 3이고, 그치? X가 1일 때도 Y가 3이고, 2일 때도 3이고, 3일 때도 3이고, X가 뭐든 간에 항상 Y가 3이잖아. 이해하니? 그래서 이 그래프 1차 함수는 아니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 A가 0일 때 나오는 이 그래프는 Y는 3이라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설명을 할 때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만약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1,3을 지날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해하니? 그러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식이 무조건 Y는 뭐란 얘기야? Y는 어떤 숫자, Y는 상수, 이런 꼴의 형태란 얘기야. 근데 1,3을 지난다 했으니까 대충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3은 1,3이면 대충 2점이잖아. 2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하다는 거는 딱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너네가 이걸 보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Y는 그러니까 Y는 상수 형태의 그래프고 지금 Y가 항상 일정한 그래프니까 Y가 3이니까 Y는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만약에 X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5,-2를 지난대.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니? Y는 -2라고 쓰면 되는 거지. 요거 보고. 됐어? 그러니까 말로 나왔을 때도 너네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내용인데, 그리고 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말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 Y축으로 봤을 때는 뭐야?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노란색이랑 Y축이 어때? 서로? 수직 관계에 있지, 수직. 맞아? 왜냐면 X축이랑 Y축이 이미 수직이니까. 맞지? 그래서 Y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Y축의 수직인 직선이 5,-2를 지날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Y는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행하다, 수직하다 이거를 외우면 너네가 좀 헷갈려. 외우지 말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 X축, Y축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Y축과 수직이다? 그럼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Y는 상수 형태로 나오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Y는 이거네. Y는 -2다.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번엔 B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B가 0. 그럼 Y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A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 이것도 정리를 좀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X는 상수에 관련된 식이 나오지. X는 상수. 이런 식이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돼. 얘는 Y가 없으니까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X 값이 결정이 났다는 얘기지. X는 2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X가 항상 뭐란 얘기야? 2란 얘기지. Y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X는 2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됐니? 그럼 얘는 Y가 0일 때도 X가 2고, 1일 때도 2고, 2일 때도 2고, 3일 때도 2고, 다 2잖아. 그치?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X 값이 2가 되니까 이런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는 거꾸로 y축에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약에 2, 마이너스 7을 지난다. 그러면 대충 머릿속으로 그렸을 때 y축과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럼 x는 상수 형태구나 라고 해서 x값이 일정하니까 x는 2가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됐니? 됐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x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x축에서는 뭐야? x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평행이 아니라 그치 수직이겠지. 그치?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만약에 마이너스 7,5를 지난대. 그러면 이거의 방정식은 뭐라고 쓰면 돼? 직선의 방정식은? x는 그치 마이너스 7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 저거랑 앞에 거랑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기는 조금 헷갈리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돼. 맞지? x축과 y축 이렇게 그린 다음에 x축이랑 평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상수꼴이고 y축이랑 평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상수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도 나올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3,5를 지나고 그 다음에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1,6을 지날 때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볼게. x축의 평행한 직선이 3,5를 지난대.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치? y는 상수꼴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5라고 쓰면 되지. 그 다음은 y축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럼 뭐야? 식은? x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지? 그러면 이 두 놈의 교점은 뭐야? 이 두 놈의 교점은? 마이너스 1,5겠지, 당연히. x는 항상 마이너스 1이고 y가 항상 5니까. 그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y가 3이고 x가 2라는 거를 같이 한번 그려봐. 이렇게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 교점이 여기가 뭐야? 2,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항상 2고 y가 항상 3이니까 이 두 놈의 교점은 그냥 이 둘을 합쳐서 2,3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것처럼 마찬가지 여기도 얘가 y는 5고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두 놈의 교점은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1,5라고 쓰면 답이겠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딱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축에 평행하거나 수직인 그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이제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 요 y는 3이라는 거는 일단 1차 함수는 아니라고 했잖아. 그치? 얘도 1차 함수는 아니야. 둘 다 1차 함수는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얘는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0일 때 직선을, 그러니까 0일 때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 얘는. 물론 1차 함수는 아니지만 기울기가 0일 때 0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이게 나오잖아. 맞아? 기울기가 0일 때의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 됐어? 그래서 이게 지금 요렇게 생긴 게 기울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긴 게. 근데 얘는 이제 기울기,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를 따져보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지? 얘는 이제 식이 0 곱하기 y는 x 0 곱하기 y는 x는 2니까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굳이 1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면. 그지? 그럼 여기 0 되고 2 넘기면 이렇게 나오긴 하잖아. 맞아? 그럼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1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렇지 않아? 기울기 1인 직선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울기는 없다라고 얘기해. 기울기는 없다.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라는 숫자로 있는 거랑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다른 내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 만약에 3분의 0이랑 0분의 3 이 둘은 다르잖아. 이건 얼마야? 3분의 0은
0이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래? 없다라고 하잖아. 그지? 다른 거지. 이해하지? 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0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얘 기울기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는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이해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좀 보겠다는 얘기인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게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부르고, 맞지?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이 있다고요. 이렇게 C'은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있다 해볼게. 자, 요 식은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불렀었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해를 구하라. 여기서 해를 구하시오. 그럼 이 말은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의 순서쌍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연립방정식에서의 내용이. 맞지? 근데 이놈을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랑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다 했으니까 얘를 1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봤을 때 마이너스 b분의 c, 그 다음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 해라는 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 두 1차 함수의 교점이 요 해랑 똑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x, y가 지금 여기 이 연립방정식의 해인데 해라는 거는 요걸 여기다 대입하고 요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각각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해라는 거는. 맞아?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똑같고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이 해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고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제 1차 함수가 이 점을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밑에 있는 1차 함수도 얘를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럼 결국 이 두 1차 함수가 이거를 지난다는 얘기는 두 1차 함수의 교점이 이놈이란 얘기지. 이해하냐?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만약에 3,1이면 그러면 이 두 1차 함수가 3,1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냐? 그러니까 연결을 짓는 거야. 연립방정식에서의 해랑 그 다음 두 1차 함수의 그 관계로 이 두 개로 연결을 좀 지어주는 거지. 됐냐?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에서의 그 해 종류가 총 3개가 있었거든.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지. 연립방정식에서 해 종류를 3가지로 나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가 이제 한 쌍의 해를 갖는 경우. 한 쌍의. 그러니까 x, y 한 쌍의 해. 이렇게. 요게 가장 많았지, 그지? 요걸 가장 많이 풀었잖아. 요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해가 없는 경우. 그지? 연립방정식에서의 해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렇게 3가지의 종류가 있었지. 아니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해 종류가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었단 말이야. 한 쌍의 해를 갖거나 해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그럼 이거를 마찬가지로 1차 함수랑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1차 함수랑 같은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거를 이제 1차 함수랑 연결을 좀 지어보면 이 첫 번째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함수의 개념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한 쌍의 해라는 거는 교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맞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라는 거는 함수에서는 교점이랑 같은 거지. 그지? 해가 하나 있다 하면 교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해가 2개 있다? 그러면 교점이 2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함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해는 방정식 개념이고 교점은 함수의 개념인 거지. 됐어? 그걸 같이 이제 섞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한 쌍의 두 연립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갖는다라는 거는 결국 1차 함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두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배웠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랑 또 연결이 되잖아. 두 직선이, 두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조건이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됐어? 기울기가 달라야 됐지, 그지?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지? 이해하니? 그럼 결국 이 방정식에서 해가, 한 쌍의 해가 나오려면 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한 쌍의 해가 나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식을 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식에서는 이걸 비율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이거 좀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율. 지금 여기서 이제 1차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 기울기는 B분의 A지, 마이너스 B분의 A. 여기서도 마이너스 B'분의 A'이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A하고 B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A, B는 여기서는 X계수랑 Y계수잖아. 맞지? 그래서 X계수분의 X계수랑 Y계수분의 Y계수가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됐어? 이해하지?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이고 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자, 이 두 1차 방정식이 두 연립일차, 그러니까 이 연립일차 방정식이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한 A 값의 조건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함수로 해석을 하면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함수로 봤을 때는 교점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교점이 하나 있으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그걸 이제 비율로 따지겠다는 얘기야. 이걸 함수로 해서 기울기를 만든 다음에 기울기끼리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비율로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분의 이거랑 다르다라는 걸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A분의 2는 1분의 4랑 다르다. 이렇게. 됐어? 그 양변에 A를 곱하고 4로 나눠주면 A는 4로 나눠주면 6분의 1이랑 다르다. 요게 이제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거지. 이해하니? 이렇게 비율로 계산을 하겠다고.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랑 다르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1차 함수로 만들어서 얘는 4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7이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3ax 플러스 1이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달라야 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a는 6분의 1이랑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따지겠다고.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냐 말이지? 더 복잡하지 이렇게 하는 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안 한다고. 됐어? 그래서 이게 한 쌍의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1차 함수랑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다라는 거는 함수의 개념으로는 교점이 뭐 하다는 얘기야? 교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함수의 위치 관계에서 평행하다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평행한 조건은 기울기가 같고, 그 다음 뭐였어? Y절편은 달라야 됐잖아, 그지? 그걸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 비율로 어떻게 따지냐면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 요까진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지. 아까 이게 기울기가 달랐다는 뜻이었으니까. 맞지? 그리고 Y절편이 다르다는 거는 C'분의 C는 다르다. 이렇게 쓰면 돼. 자, 여기서 보면 Y절편이 요거랑 요건데 지금 Y절편에 관여하고 있는 문자가 B하고 C잖아. 그지? 그래서 B의 비율과 C의 비율이 다르면 Y절편이 다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Y절편에 해당하는 놈이고 이 부분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이건 해가 없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ax 플러스 3by는 7이랑 그 다음에 5x 플러스 6y는 2. 자, 요 두 놈이 해가 없기 위한 a, b의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마찬가지 x개수분의 x개수랑 그 다음에 y개수분의 y개수가 같으면서 상수항분의 상수항은 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a, b의 그 관계식을 찾고 마찬가지 이것도 만족하는 그 a, b의 관계식을 찾아줘야지. 됐니?
뭐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렇게. 지금은 내가 그냥 막 썼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나온 거고. 그 다음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뭐야? 함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둘이 일치한다는 얘기지. 포개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럼 이때는 당연히 모든 식이 다 같으면 되니까 비율도 마찬가지 A'분의 A와 B'분의 B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 Y절편까지 같아야 되니까 C'분의 C랑 같다. 요걸 만족하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요 방법은 외워야 돼, 이거는. 알았지? 아까 했던 1차 함수에서의 그 위치관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 기울기 똑같고 그다음 y절편 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맞아?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 요때 이제 이렇게 비율로 우리가 계산을 하란 얘기야.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같다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바로 비율로 계산해서 세 가지 종류 중에 이제 원하는 걸 찾으란 얘기지. 이해하냐?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풀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풀어오면 돼. 이걸로.